GTX 신호선 의정부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은 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며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 재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임시회에 제출합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쯤 포천시 내촌면의 실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건물 2개와 가설 건축물 실 150톤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다면 증거 효력은 있을까요? 또 법적 문제가 되진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GTX 신호선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사회는 지상철도로 계획되어 있는 의정부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사업 시행자인 GTX 신호선 주식회사 측은 지하화 시에 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며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열린 GTX 신호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설명회 자리에 핵심 관심사 중 하나는 GTX 신호선 의정부 구간의 지하화였습니다. 현재 계획상 GTX 신호선 의정부 구간은 경원선을 활용한 지상철도. 하지만 의정부 지역사회는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지상 운영을 지하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계획을 해서 국가 정책에 꼭 반영시켜야 될 저희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자인 GTX 신호선 주식회사 측은 의정부 구간 지하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사업비 증가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 관계기관들의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도 주변에 모든 그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지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저희 사업에서 이제 뭐 반영을 하겠다 이런 거는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고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GTX 신호선은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의정부 지역사회의 바람인 지하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 재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기인 의원은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 피해 상담, 의료비,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이나 범죄 방지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채명 의원은 마을 공동보안관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 재개정안은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쳐 오는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쯤 포천시 내촌면의 한 실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건물 2동과 가설 건축물이 모두 타면서 실 150톤가량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아이를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는데 그런 일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가방에 넣어보낸 녹음기, 과연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는지 또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는지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를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 형사 전문 변호사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에 인터넷에 어린이집 녹음기, 학교 녹음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꽤 다양한 형태의 녹음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크기도 작고 외형을 봤을 때는 녹음기로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요. 사실 오죽 의심이 되면 또 이제 아이 편에 녹음기를 보냈을까라는 부모 마음이 이해도 됩니다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 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음키를 켠 상태로 아이와 선생님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위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소고발이 진행이 됐을 때 증거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녹음기를 아이 편에 보내고 또 녹음한 게 드러난다면 오히려 이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이 편에 보낸 녹음기가 발견됐을 경우 녹음기가 켜져 있지 않다고도 이게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일인가요? 대구지법 판례에서는 10개월 남짓 영유아 학대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녹음한 경우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집이나 어떤 공간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녹음한 경우 등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해 강제동원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도 내에는 19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있으며 월 6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시조와 시목, 시화 등 시상징물 재정비에 나섭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시상징물이 고유성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향토학자 자문 등을 토대로 새로운 후보군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투표 참여는 시 홈페이지의 배너창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된 안내문 QR코드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의 장암동, 신곡동, 자금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병선 도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공공기관에 정산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하였고요. 경기도 도민감사관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 동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쉬운 점은 당연히 있지만 경기도 의회로 보내주신 의정부 시민분들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기에는 남은 3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거시적인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더군다나 실생활의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니 지켜봐 주시고 항상 평온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가고 지난 주말부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찜통 더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더위 먹는 현상이라고 하죠. 온열 질환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자료를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했던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244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입니다. 누적 온열질환자의 31.2%인 701명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고요. 그중 논밭에서가 14.8%, 길가 10.3% 등 실외에서 전체 환자의 79.2%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들마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는 이동 노동자 쉼터에 생수 1,000병을 지원하고 안양시에서는 환경미화 차량 내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폭염 대응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요. 또 한낮에는 논밭일이나 외부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